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여 주말이 되었는데요. 또 월요일을 대비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말 지난주 금요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도체가 정말 그 반도체의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6% 가까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6% 오른 경우가 잘 없는데, 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그 장대 양봉으로 6%를 갔습니다. 6% 정도 가려면 코로나 정도 완전 폭락장이 왔을 때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6% 가까이 오르는데, 일단 볼까요? 2016년 6월. 이젠 너무 머네요. 코로나 때를 봐야겠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뭐 한번 5%, 10%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있네요. 한 7%. 그러다가 다시 한 3%, 5%, 완전 일직선으로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여튼 6%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지수는 많이 안 올랐어요. 아무래도 2차전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6%대로 나올 정도로 반도체가 아주 예사롭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삼성전자도 또 거대 언어 모델을 AI를 출시한다라고 하고, 또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은 이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의 HBM3 공급 소식을 전했다. 엔비디아의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게 D램 쪽이긴 한데, 원래 고성능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이 되게 작았는데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DDR5 쪽도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9월 증시는 AI가 주도한다, 또 요런 기사도 요런 그 증권사 리포트도 있네요. 삼성전자 첨단 패키징 후공정 투자 핵심. 그 외로도 그 폴더블 쪽도 계속 유럽에서 좀 인기가 높아진다는 소식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생성형 AI까지 개발한다라고 하고, 반도체 쪽도 DDR5 쪽에 여기 나오죠. Z 플립 폴드 5 유럽 판매 신기록, 뭐 요런
등등의 여러 호재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6%대 상승률이 나와주지 않았나. 근데 이제 반도체 시황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황 회복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 정말 아까운 게,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는데, 8월 30일날 2%올 때까지 좋았죠. 근데 저는 금요일날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너무 아까운데, 이때 대차 잔고도 되게 많았고 해서 반도체는 몇 번 언급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잘 안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아까운 게 많아요. 넥스트 칩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맞죠? 넥스트 칩도 이제 금요일날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버리고, 약간 레포트가 안 나온다고 제가 조금 변동성이 클 거라고 했는데 상방으로 엄청 크게 나와버려서 아쉬웠던 이제 그런 결과죠. 근데 반면에 현대오토에보는 이제 10%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맞죠?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틀 있다가 바로 10% 단숨에 올라버리면서 공략에 성공한 또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일단 지수는 좀 인버스 쪽으로 갈 확률이 있죠.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2차전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0.93 나왔고, 코스피는 좀 버텨줬는데, 하여튼 코스닥 쪽이 조금 인버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2차전지가 하락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섹터가 받쳐주면 해볼 만한 그런 장세인데, 지수는 떨어지지만 같이 폭락하면은 좀 힘들죠.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 폭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느낌상. 근데 분위기는 좀 인버스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로노이, 자, 세계 폐화마켓,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가 흐름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 흐름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장중에 1.92%까지 갔다가 일단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 번 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넥스원은 뭐 추세 상승 계속 잘 그리고 있고, 애니플러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자, 오늘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좀 찾아봐야겠죠. 일단은 9월 4일인데 미국 장은 휴장을 하네요. 노동절로 이제 휴장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위크가 있고, 포스코 퓨처행 관련된 소식. 원래는 별 게 없는데, 그 다음에 화요일날 IAA 모빌리티, 여기에서 약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올라버렸죠. 수요일날 이제 ISM 제조업지수 발표, 비제조업지수 발표, 일단 그 뉴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주제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계 폐암학회가 있어서 이제 폐암 관련된, 여기 보면 보로노이 딱 돼 있죠. 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주말이 중요할 것 같네요. G20 정상회의랑 세계 폐암학회, 보로노이가 또 기대감에 오를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스케줄은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월요일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를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인버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했고, 삼성전자 보세요. 외국인이 790만 주를 샀고 기관도 200만 주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굳이 하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좋다면 여러 소부장 기업들을 하는 게 이제 변동성 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피리도 좋고, 서희건설, VT, VTGMP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죠. 유진테크도 잠깐 언급했는데 무려 13%나, 이 무거운 애가 13%나 갔어요. 슈어소프트테크, 두산 테스나도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9.5%나 올라갔었고, 에이펙트를 인수를 한다. 시스템 반도체 100% 사업 용이하는 기업으로서 전장형 SOC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외주 물량도 지속적으로, 전장용 반도체 ADSA의 칩 테스트 사업을, 이게 가장 실적에 유의미하다 이렇게 돼 있네. 외주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 멀티카메라, 고화소와 스마트폰, 전망사 부진의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테스트 전문업체 조선 테스나였고요. 현대제철도 저는 꾸준히 저평가주로 언급이 됐었는데 갑자기 차트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 잉그루드 앱도 좋은데 넘어가도록 하고, 넥스트 칩 올라와 있죠. 25% 상승. 카카오는 좀 멀어 보이고요. 심텍도 괜찮고, 라운텍. 이제 다 반도체가 좋았어요.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찝어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론의 후계 자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를 보시는 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맞죠? 하나마이크론을 못 산다면 이거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머티리얼즈. 근데 좋은 평가가 별로 많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목표가 66,000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맞죠? 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없는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포커스링 이제 수요 회복은 될 것이다. SIC링은 S링 D 1.5배 수명이 길고 S링 대체품이다. 포커스링 단기 실적 보면 이 주가는 2차 상승 국면에 중요했다. 분기 단위 실적 증가한 게 2차 상승 기로 진입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했네. (7월 18일) 기사인데 (7월 18일) 요때인데 다시 한번 주가 회복이 들어간다?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쭉 빠지다가 다시 한 달여 만에 이 미친 거래량을 통한 상승이 나옵니다. 16%? 이때 16%. 가끔씩 16%, 14%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도 하네요. 하나머트리얼즈는. 시총 9,800억. 자, 어쨌든 이 회사는 거래량이 유입이 됐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증가하는 이런 상태를 놓치면 안 되겠죠. 거기다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가장 센데, 하나 마이크론과 가장 연관관계가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로번 뉴로메카,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텔레칩스, 셈즈 다 반도체야. 아비코 전자도 괜찮은데 뉴스를 정확하게 못 봤고요. 정확한 뉴스가 안 나오고. 좋아요. 근데 아비코 전자 저점에서 강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업 설명회를 하긴 하는데 뉴스가 많이 없어요. DDR5 대표 수혜주라고 되어있죠.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한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핏. OLED, LED, LCD, PP,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와 멀티미디어 가전 제품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DDR5 수혜주로 꼽히네요. 메탈 타워 인덕터. 아비코 전자의 숨겨진 매력이 이제 DDR5 전향에 따라서 저항기와 인덕터 경쟁력이 있다. 이거죠.
DDR5용 인덕터의 경우는 부가가치가 높다.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해야 되나? 같은 IT. 그래도 아비코전자는 이제 일반 전기로 분류가 돼 있죠. 이게 메탈 파워 인덕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증가하네요. 아비코 전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네오이즈를 하려고 했어요. 네오이즈도 이제 게임주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저는 게임을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임이 경쟁력이 있고, 뭐 네오이즈의 뭐 피해 거짓이라고 해서 그 게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경쟁사 쪽에서 이번에 제품을 되게 못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게임주는 알기가 힘든 것이, 일단 인기 순위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하기 힘이 들긴 합니다. 자세히 잘 아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 마땅하게 안 보여서 네오이즈를 선택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피코 전자가 좋을 것 같아요. IT 확실하기도 하고, 네? DDR5 수혜도 확실하고, 메탈, 그거 용어 뭐였죠? 메탈 커패시터. 그쪽 수요가 확실하게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난 뉴스를 참고해서 모듈당 ASP가 단가가 5배, 6배 증가한답니다. DDR5 전환하면. 메탈 파워 인덕터.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AI 시대에 맞게 DDR5 수요 급증하고 있고, 메탈 파워 인덕터. 고성능 서버 시장과 고성량 메모리 채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PMIC 마더보드는 메모리 모듈 자체 답지한다. DDR5 전환 서버용 CPU 출시로 본격적인 서버용 DDR5 DRAM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자, 어쨌든 좀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단 아비코 전자로 결정을 하고, 일단 이렇게 결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와 아비코 전자 두 개로 해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